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위험할 거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헌재를 표적 삼아 노골적인 선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급기야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헌법재판소를 습격하자는 모의가 이뤄지고 헌재에 불을 지르면 된다는 게시물까지 올라오면서 이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위협이 극단으로 치닫자 헌법재판관들에겐 개별 경호팀이 배치됐습니다. 첫 소식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법원에 난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은 곧이어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다음은 헌법재판소야! 이후 시위대 3명이 실제로 헌법재판소 담을 넘다 붙잡혔고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선 노골적인 위협과 선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힘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DC 인사이드의 미국 정치 게시판엔 헌법재판소 주변 진입로와 내부 구조는 물론 경찰 차벽을 넘기 위한 철제 사다리,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준비한다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가운데 헌재를 불태우면 된다, 불을 지르는 게 정답이란 글을 쓴 3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하는 듯한 게시글 20개를 특정하고 작성자를 쫓고 있습니다. 또 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앞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글이 올라온 점에 주목해 운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사와 정치인 등을 협박하는 내용의 글 74건과 가짜뉴스 5건을 조사해 작성자 5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도 강화됐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무장한 경찰관이 동행하고 자택 주변 순찰도 대폭 늘렸습니다. 상시 경호를 받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외에 재판관 전원이 개별 경호를 받는 것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이후 처음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대형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사망한 전남 여수 해상에서는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틀째 진행 중입니다. 100톤급 이상의 어선이 2.5m 파도에 뒤집히는 건 이례적이라는 설명이 나오는 가운데 사고 원인은 선박을 인양한 뒤에나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사고 이틀째를 맞아 해경은 가로 83km, 세로 64km 반경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광범위한 해역을 6개 구역으로 나눠 해상에서는 경비함정과 민간 어선까지 동원하고 하늘과 물밑에서도 동시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승선원 14명 중 선원 4명이 구조됐고 한국인 선장 등 5명은 사망했습니다. 남은 실종자는 5명, 한국인이 3명,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인이 각각 1명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부산에서 또 배가 출항을 또 한 배도 있고 그 사고 수색하러. 침몰한 서경호는 다른 4척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항해 중이었습니다. 구조된 인도네시아 선원은 해경 조사에서 침실에 있을 때 배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어 밖으로 나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왼쪽으로 전복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다른 어선이나 해경 등에 조난 신고를 보내지 못했을 만큼 갑작스럽게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부산에서 출항해 사고 해역까지 암초에 부딪히거나 선체가 손상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해역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100톤급 이상의 어선이 2.5m 파도에 전복돼 침몰한 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런 선박들이 2.5m 파고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전복이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1996년 건조된 서경호의 선체 결함이나 외력 가능성 등 침몰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인양이 필요하다고 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항적 자료 그리고 선체 인양 후에 관계기관 합동 점검 후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은 일단 수색 작업에 주력한 뒤 추후 선사와 선체 인양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울산에 있는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탱크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작업자 2명이 폭발 충격으로 14m 아래 바닥에 추락했고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정인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유류 저장 탱크에서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소방차에서 쉼없이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지만 시뻘건 불길이 인근에 밀집한 다른 유류 탱크까지 집어삼킬 듯 치솟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공단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 유류 저장 탱크에서 폭발이 일어나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천둥 번개처럼 한 4-5번 막 빠바방 하면서 그 소리와 함께 딱공이 완전히 이제 바닥에 떨어졌지. 제가 봤을 때는 작업자 옆에 한 사람 매달려 있고 터지는 순간에 이 사고로 저장 탱크 위에서 작업을 하던 30대 작업자 2명이 1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이 가운데 한 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탱크 상부에서 화학물질 용량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가 난 탱크에 저장돼 있던 화학물질은 모두 1,600톤으로 불이 붙는 온도가 21도로 낮아 폭발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탱크 상부에 유증기가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점안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3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근 소방서 인력 100여 명과 장비 40여 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른 탱크로 화재가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대용량 방사포까지 동원됐고 바다 위에서는 해경 방제함이 출동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에 차 있던 유증기에 불이 붙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증기가 체류돼 있는 상태에서 헬지를 열 때 단순 스파크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해경과 고용노동부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빼고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치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지난 3일 선고를 코앞에 두고 결정됐던 두 번째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마 후보자 선출에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핵심 쟁점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관까지 직접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 측에 제출한 공문입니다.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새 재판관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고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회 측은 여야 합의의 물증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세 사람을 다 같이 국민의힘에서 기재를 하고 위원 선출의 공문까지 보냈는데 저거를 보면 그 당시에 그 국민의힘도 그 합의를 한 거 아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당시 여야 합의는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2인, 국민의힘 1인의 추천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야당에서 그런 범죄 소송에 관한 논의는 없다,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옴으로써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동의할 수 없다. 국회 측은 없었던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후에 내놓는 주장을 최 대행 측이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헌재소장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왔습니다. 지금 최 대행이 새롭게 들고 나온 절차적 문제, 즉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국회 측은 이미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의결한 만큼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실제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 역시 이 의결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국회의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내려면 별도의 국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변론에 앞서 최 대행은 자신이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이 마은혁 후보자와 같은 법원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지만 정 재판관은 변론에 참여했습니다. 헌재는 추가 변론 없이 평의를 거친 뒤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모든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프로 미식축구 슈퍼볼을 관람하러 가던 도중에 갑자기 내놓은 발언이라 정확한 부과 방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은 연간 263만 톤 규모입니다. 국내 생산량의 4% 정도로 전체 철강 수출액의 14% 규모입니다. 이 수출 물량은 지난 2018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결정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를 부과하자 우리는 수출 물량을 줄이는 이른바 쿼터제에 합의하면서 관세를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철강 관세를 공언한 겁니다. 미식 축구대회 슈퍼볼을 보러 가던 기내에서 갑작스레 내놓은 발언이라 정확한 부과 방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Any steel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a 25% tariff. What about aluminum? Aluminum too. 일단 우리의 쿼터 물량 263만 톤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쿼터를 없애는 대신 수출 물량 전체에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서 쿼터제 여부와 상관없이 관세가 오르면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 철강 물량을 받아 쓰는 미국 현지의 우리 업체들도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쿼터를 적용받는 상황에서는 반사 이익을 누리거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될 걸로 현지에 투자를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자동차나 가전이나 배터리나 굉장히 생산비가 증가해가지고 알루미늄의 경우도 대부분 중소기업이 수출을 맡아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철강업계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정부 생각과 업계 생각을 맞춰 나가면서 긴밀히 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고 보편 관세까지 도입할 경우 우리의 대미 수출이 7.9%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